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뭐 아무 질문이라도. 예. 여기 서서 말씀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제가 이제 두세 번밖에 안 들어서 노자에 대해서 몰랐는데 예.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노자가 이렇게 즐거운 책이었나 그렇게 덕분에 예. 혹시 그 노자의 그 삶에 대한 이런 뭐 전기랄지 그런 예, 많죠.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교수님 이 노자에도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노자를 읽고 실제로 어떤 그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노자를 읽고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정도의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일까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노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은둔의 철학자 혹은 무의자연하니까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를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스스로 그러함 원리라고 하는 건 자연의 법도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삶에 노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저도 출발은 신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은 인도 철학을 했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이제 비교 종교학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노자 철학을 했는데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항상 세 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예언자적 정신과 그 당시 시대의 정의와 이런 그 모든 불의에 대하여 비폭력, 사랑의 정신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갔던 예수의 정신하고 붓다의 그 공사상과 무아론적 그러한 측면들이 물론 불교의 중도 사상이 있지만 그 프라주나 바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 반야 심경에서 주어는 어떤 공의 세계와 세계의 세계의 그 변증법적 그런 초월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다면 실천적 삶의 차원에 있어서는 노자가 최고다. 왜 그런가 하냐면 물론 공자도 주요 열국하면서 13년, 14년 열국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와 인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가 유세를 다녔지만 공자는 오히려 대도폐유인이라고 했거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도가 없어지니 인이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도라는 게 이제 그 노자가 말하는 거죠. 이것이 폐해지니까 유인의가 나왔다. 인이 예지하는 인의 공자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가 바로잡아 보려고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고 그러면서 이직 보원이라고 하는 원수라든가 우리가 이 불합리한 세계 속에 이 원수를 어떻게 바로잡아 보려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이 세상에 적대 세력이 많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말하자면 인이와 예를 가지고 혹은 뭐 지가들도 좋고 이런 걸 가지고 바로잡아 보려고 했다면 노자는 조금 달라요. 이덕 보원이다. 덕을 가지고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 덕의 차원은 이제 사실은 상덕 부덕이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노자가 이게 상덕 부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덕은 덕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스스로 세속 사람들은 소소하고 세인 속인 소소하는데 나는 나는 혼돈스러워
바보 흐리멍텅하고 세인은 찰찰 아주 지혜가 아주 또 명찰한데 나는 민민 흐리멍텅한 것 같고 답답하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인이라고 했어요. 아, 우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인으로 자기를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러니 노자하고는 뭔가 이 세계를 바로잡아가려 하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도의 더 근원적 세계를 추구하는 노자야말로, 어찌 보면 이상주의인 것 같지만, 어떤 조금 더 나아간 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 아니냐. 그 방법론에서 공자는 끊임없이 정권이나 정치적 그 유세에 들어가담해서 꼭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 그 자기 나라 노나라 와서 물론 대사구까지는 됐지만 얼마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자를 육성시킴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영향력을 동아시아에 미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천적 세계를 끊임없이 이 불과 5천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과 자리는, 그리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자의 그러한 무의의 정신이, 움막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한, 그리고 들창을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온 세상을 깨뜨려보는 그런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노자의 허정사상, 아까도 이야기한 이 허정의 사상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허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말하는 불교의 공사상이라든가 노자의 허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이 말하자면 이런 데 더 훨씬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더 이게 많더라. 공자에게 있어서는 뭐 30에 뭐하고 40에 뭐 부록이고 50에 지천명 60에 이순이 이러고 70 가야 종신서역 부르고 그런데 그 계단식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이거는 뭐 단번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명하고 좀 가까워요. 양명 쪽하고. 경물 취지하고 이렇게 성의 점심 수신 치국 챙평 천하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래도 평천하가 되더냐 이거지. 예. 오히려 반자도지동이야. 예. 되돌아가는 거야. 울퉁불퉁한 것이 오히려 평탄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도 양내 아주 평탄한 길은 꾸불꾸불한 것 같다. 울퉁불퉁한 것 같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런 역설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대도패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로 말하면 거의 뭐 살불살조예요. 살불살조. 예. 예. 그 단계로 가는 저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은 조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코노크래시예요. 우상 타파예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일체 그게 공이 됐든 뭐든 다 타파 아집 법집 타파 이것이 노자의 정신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조화. 신인 조화. 아, 신인 조화. 예, 예. 신인 합이라고. 예, 하빌과 조화는 예. 또 다른 얘기죠. 예, 이게 하빌의 경지는 논리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미스테리한 부분인 건 틀림없어요. 저거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맥락.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로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나 예수나 석가나 노자나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그 학문이나 어떤 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와 있지만, 아까 노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치사 선택의 문제가 되고 어떤 그의 우주론이라든가 그의 인생론에 대한 그 부분을 자기가 기호에 따라서 내가 커피를 좋아하느냐, 내가 녹차를 좋아하느냐, 나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듯이 어떤 그 빌리프 시스템, 신념 체계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인도 될 수 있고 노자주의자도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들이 사실은 일정 정도 저에게는 공존하다. 예, 그래서 다 감사한 스승들이고 그런 것이다. 자칫 이제 노자의 사상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해 폭이 적을 경우에 지금 4차원 세계로 가고 있는 우선 차원이 다르다는 세계로 그때 노자의 세계하고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대의 세계하고 이 자칫 잘못하고는 어떻게 진짜 우리 자연의 그 세계를 가지 못하고 쉽게 하면 소외된 인간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 물질 문명이나 정신 문명이나 마음의 문명이 곧 우주의 문명이다라는 것들로 생각하고 가야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과학 시대의 물질 문명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자연 과학적 세계관과 또 우리가 말하는 정신 세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노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약 2,400년 전이니까 그때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은 분명히 다르고 지금의 빅뱅 시대의 과학 이론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의 이제 그 사상이 태극의 주역에서 나왔듯이 태극 시생 양이라고 하는 음양의 원리라든가 노자 자신도 만물 부음이 포양이라고 그랬어요. 등에는 음을 짊어지고 가슴에는 양을 안고 동시에 있고 화해 복지속이 화 속에는 복이 들어가 있고 또 복회 복이요 그 속에는 또 화가 기생하고 있다. 이것이 동시에 화와 복이 같이 있고 음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작용을 해서 반드시 돌아가는 순환과 반복의 원리를 아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비슷한 예로 표풍부종조 표풍 해오리 바람도 아침까지 계속 지속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다음에 치우부종일 아주 그냥 그 소나기도 그 다음날까지 아주 종일 가지는 않는다. 소나기도 오다 말다 그러지 내도록 오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듯이 그러한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번 여름에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 몇 달 동안 비가 와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온난화라든가 인간이 많이 조작을 함으로써 기후변화도 이제 와서 그 말하고는 좀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이 생각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하늘의 운행이나 자연의 운행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동서남북 또 상하, 육기. 그 다음에 오행의 원리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그러나 음양의 문제는 디지털 세대, 지금도 우리가 이 디지털로 지금 전파하고 있지만,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노자 자신이 그 이전에 주역이라는 것이 문왕 때 64개가 있었고 이렇게 전래돼 내려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덕경 속에도 태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고대의 그들의 사상들이 독일에 갔을 때는 라이프니츠가 벌써 주역을 그렇게 아주 높이 예찬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대과학에서 물론 양자역학에서도 입자설과 파동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들도 일단은 키의 이론을 가지고 또 장제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키를 가지고 나왔지만 노자 자신도 그러한 그 키의 원리를 어느 정도 언급은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에너지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에너지의 파동의 원리, 입자의 원리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2,400~500년 전의 세계관은 큰 틀에서는 거시적으로는 상당히 상통하고 특히 우리의 생태적 삶과는 아주 유관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정신세계 이야기하셨는데 정신세계야말로 우리가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비움을 통하여 뭔가 그 해탈에 이르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거기. 예. 그러니까 무아라는 사상이 이제 결국은 아가 없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집이나 법집이나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연기, 무자성, 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일단 거기에 대한 비움이나 기독교에서도 비움이나 또 노자에서 비움이나 이 허라고 하는 사상은 세계 모든 경전에 공통적인 거거든요. 허, 비움의 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주는 허 또는 무. 그래서 무용지용이거든요. 없음으로써 쓰임이 있단 말이죠. 아까 상반된 얘기 중에 그 허하고 네. 비우면은 또 다시 채워지는 거고. 그렇죠. 채워지면 다시 비워야 하고. 근데 네. 채우기만 있으면 또 못 비워지니까.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은 복이죠. 타인적으로. 그러나 인위적으로는 불가피한 것을 계속 더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되는 거지. 탐욕을 계속 비우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유욕은 이 필요한 욕심,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는 일장에서도 상유욕 이간기 묘라고 그랬거든요. 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주인이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버리라는 거죠. 한마디 쉽게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네네. 아까 노자의 사상을 네. 아까 또 다른 사상에 보면 비움이랄지 이런 것들이 네. 곧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얻지도 아까 제가 과욕이라고 그랬거든요. 줄일 과. 욕심을, 탐욕을 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없는 것인데도 비우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오류가 될 수 있다. 네네네. 비움에 대한 그 잘못된 관념,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그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네. 노자 이전에 무슨 중국 사상이나 무슨 작품, 네. 노자 가령 가장 한자로 된 가장 오래된 문서라면 노자가 영향을 받았을 만한 그런 노자 이전의 어떤 사상 중 이런 것들이 각골문에서나 번역되고 발견된 게 있습니다. 네. 문헌학적 질문을 하셨네요. 예, 그 문헌은 노자는 그분 자신이 주장실사였잖아요. 주나라의 도서관, 여기 도서관인데 요즘 말하면 도서관 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직위가 높은,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 사관이라고, 그 이전에는 사관, 뭐 또 역관, 뭐 천문, 지리, 이런 거를 관측하는 그 다 이전에 사람들이 다 있었고, 시경만 해도, 뭐 다 그 훨씬 그 이전의 작품이고, 주역도 물론 이전의 작품이고, 그런 그 또 상서, 그 이전에 작품들이 있었죠. 그런 거를 다 상서는 이제 뭐 역사 책이니까 달통, 한마디로 노자는 달통한 거예요, 달통. 예. 그러니까 춘추 말기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 이미 그 이전에 그 기록들이 다 있었고, 왕들의 기록, 통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조선 왕조 실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듯이 이미 그 이전에 역사책을, 상서 같은 걸 가지고 다 꿰뚫고 있어서 흥망성쇠를 다 통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왕들이, 여기 지금 오늘 노자의 정치 철학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노자에게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인입니다. 이 성인. 한 30회가 등장해요. 그래서 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늘에 뭐 운행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 인도로 가는데, 그 인도 시성인, 그러므로 성인은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행불언지교, 행동을 하기는 하되 뭐 불언,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가르친다. 시민, 아까 말한 뭐 공성이 불거, 뭐 이런 식으로 공을 이루지만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뭐 등등 인간의 모든 그 기본적인 걸, 그리고 성인 뭐 무명이라든가 이름이 없다든가, 항상 그 성인을 이상적 통치자 만열에 놓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왕들이 하도 엉망이니까 거기에 대한 성인은 그러한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허기심 실기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백성들을, 성인의 통치는 한마디로 제가
설명은 아까 안 했지만 허, 기, 심, 실, 기,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허심,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대신에 그 배를 채워라. 배를 채워라. 이것이 노자의 정치 철학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의 배를 채우게 하라. 그 대신에 상삼인,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진무욕, 욕망이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고 또 불행가요, 욕심 낼 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불상현, 현자를 드러나지 말고 그러면서 도둑이 어깨 하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 될 만한 것을 내보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허심으로 하여 마음은 비우되 배는 채워라. 이 굉장히 약기지 강기고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은 약하게 하라. 우리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의지라는 게 결국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 재물과 이런 것에 대한 뜻이 그거를 최대한 죽이고 상대적으로 뭘 하라? 강, 기, 고리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과 실생활.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옷, 맛있는 음식, 또 잠자리 이런 걸 편안하게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 조건이 있다. 정치하는 모든 너희들을 마음을 비워라. 위에서 밝아야 밑에서 이제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식의 그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과 지금 부합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정치, 철학이 다 성인과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그 왕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었고 그 왕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과거에 있었던 상서라든가 역사책을 통달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띠리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인을 내세워서 성인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자는 군자를 얘기하잖아요. 군자. 군자와 소인을 대별시키는데 여기서는 성인을 등장시키고 장자에 이르러서는 이제 신인이 등장하죠. 신인, 그 다음에 지인, 지극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이제 장자이네. 성인은 무명이고 지인 무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 이런 형태로 장자의 그 폭은 노자에서 한 107살 아래인데 어마어마하게 그냥 물고기가 봉황이 되어서 구만리장천을 날아가는 자유의 세계를 날아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자가 편집을 했지만 사실은 이 중에 노자가 아닌 말도 후대에 부연한 것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연된 것도. 그러나 마왕태에서 발굴된 거 보면 왕필이라는 이 대가가 24살에 죽었지만 젊은 천재가 쓴 그 왕필본이나 그 왕필보다 한 몇백 년 앞선 서한시대 하상공의 이게 또 원본은 사라졌어요. 다른 복사본인데 약간 거기도 미서가 좀 첨가됐는데 하상공의 그 해석 보면 노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곡신불사 시위현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럴 때 이것을 현빈이라고 하는데 계곡의 계곡의 신은 텅 비어 있잖아요. 이건 불사예요, 불사.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암컷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현묘한 암컷이라고 하는데 이 곡자를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신은 양신, 이걸 곡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정신 세계를 이렇게 기르는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해요. 이 곡은 바로 이 곡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곡식할 때 곡자. 그래가지고 해석을 또 다양하게 하는데 어찌됐든 이 노자는 그 이전에 도서관에 있는 좋은 책은 이미 달달 통달하고 저 한국관 가다가 늙은 나이에 마지막에 이제 최치원처럼 뭐 산속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딱 엑기스만 뽑아서 시적으로 표현해줘요. 노자의 도덕경이 오천자가 거의 시예요, 시. 그리고 음률도 딱딱 들어가고 대꾸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엄청난 사자로 딱딱 떨어지는 것도 대부분이 많고요. 예. 네. 오탄과 다른 글씨인가 이렇게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 둘째 줄에 네. 오부지 수지자 상제 지선이라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자가 오타입니다. 국기상자인데 네, 국상자로 돼 있어서 예. 국상자도 맞나? 아, 제대로 보셨네요. 제가 한번 치다가 상제지선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짧게. 예. 선생님이 아주 제대로 보셨는데 내가 미리 그냥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 못했지만은 국기상자가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예. 그 선생님 오기 전에 책을 사서 이렇게 쭉 머릿말을 읽어봤는데 예. 상권학원이 다 머릿말에 갔더라고요. 예. 그 중에 예. 그 추천사에 대해서 쓰신 그 이강수 교수님의 감사를 표한다고 그랬는데 예. 추천사가 안 보여요. 이게 책을 편집하다가 좀 어설퍼가지고 예. 이강수 선생님이 제 또 은사이시거든요. 예. 연세대학교. 추천사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는데 머릿말에 예. 책 내용에 추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집해서 출판하다가 실수됐는데, 그 재판할 때는 반드시 넣겠습니다. 예, 이강수 교수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나는 이제 단순한 질문이에요. 아. 추천에 감사를 표시했는데 아이고. 추천사가 책이 없어요. 아이고. 상하편.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히 보시네요. 역시 문헌학적 이 상제지선, 상이가 아니고, 이 코끼리상 맞습니다. 미리 말씀하셔야죠. 여기 오자가 있는데 급히 어제 제가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다음으로요. 네. 노자 81장을 쭉 보면서 풀이가 좀 명쾌하지 못하고 어떤 게? 풀이가 이렇게 81장을 보면서 네네. 풀이가 명쾌하지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해석들이 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부족언, 예? 유불신언이라. 네. 이게 두 장에 거쳐서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풀이가 명쾌하게 네. 신에 의거해서 믿을 신에 의거해서 네. 희연 자연과 네. 연결시켜서 시키고 네. 또 앞에 나온 태상 불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좀 명쾌하게 좀 풀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했습니다. 신부족원은 제 한마디로. 질문 다 끝났는데 예. 그거 있고 예. 다음으로 이렇게 80장에 네.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예. 소급 가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예. 제가 소급 가민이라는 소와 가를 예. 작고 적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은 좀 이렇게 수량적인 표현으로서 좀 현대적으로는 맞지 않다. 네. 옛날에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소국은 소년처럼 네. 젊은 나라, 예. 예, 이렇게 혈기왕성한 젊은 나라. 그리고 과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은 수량이 적은 백성이 아니고 과인을 말할 때 겸손한 백성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야 81장의 다음 절에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병자기가 다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수레와 이게 배가 있으면서도 그걸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 네. 예.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라는 말은 소국이 아니에요. 젊은 나라고 신흥 국가, 장성하는 나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량적인 표현으로 소국 가를 소자가 적을 소가 아니고 작을 소자.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청소년 방금 얘기하니까. 예. 아니 소년. 소년. 소년 할 때는 이거. 소년이 우리가 청년을 말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 과민이라고 하는 것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타지 않고 쓰지 않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겸손한 백성이다. 예, 이런 좋습니다. 풀이를 하는 게 어떤 네네네. 기본적으로 노자는 그 전쟁 난리에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살았고 병자불상직이라고 했듯이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기물이 되지 못한다. 그 아까 수레와 배가 있어도 불승 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배, 수레 이런 것이 다 전쟁의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자의 80 소국 과민의 정신이나 아까 상선약수에서 나오는 부쟁의 정신이 그 평화의 정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통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도 외곽에 있던 그 전쟁터에 나가는 그 말을 다시 이제 그 농사 짓는 데 쓰게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과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확장, 영토 확장, 그리고 대국, 그리고 노예 포로 잡아오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키우는데 대부분이 춘추 시대의 그 기본 춘추 5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소규모의 지방자치와 같은 그러면서 이웃집에서 개가 짖든 닭이 울든 그 소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별로 뭐 왕래도 하지 않고 소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토 확장과 대국으로 가고자 하는 팽창주의에 대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좀 더 그런 정신을 까부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민이 맞고 작은 영토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Small is beautiful 요즘 말도 있지만 그런 측면은 내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족원이라는 것은 그 믿업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신은 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붕우유신이라고 할 때 내가 남을 믿느냐 못 믿느냐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과연 믿었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를 그 자신에게도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이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자세. 예, 그런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여기에서 보면 천도에 따른 인사를 반영하자. 네. 천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게 천지인 조화라고 하고 소천지라고 하는데. 네.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천도에 따른 인사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것인데 꼭 인물만 맑아야 되냐? 아랫물도 맑으면 요새는 아까 물도 다시 퍼 올리는데 왜냐하면 물질 문명도 우리 인간 사회가 꼭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순리를 다시 갖자는 생각이 그 뜻에서 한번 좀 이렇게 제 뜻인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뒤에 것부터 해볼게요.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데 개근이 써가지고 제가 화살을 맞는 거예요. 윗물 아랫물 뭐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했죠. 네, 태상부지유지라는 말이 있죠. 노자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친이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서 공경하고, 그 다음에는 모독하고, 그 지도자의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요순시대 여우임금이 그런 것처럼 이거야말로 진짜 훌륭한 지도자고, 이것이야말로 무의이치의 지도자죠.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다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상덕, 부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그 덕은, 덕이 없는 것 같고, 덕이 아닌 것도 같고, 그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노자는
상사문도, 하사문도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선비와 밑에 중간에 있는 중사, 그 다음에 이제 하사. 이 상사가 도를 들으면 근위행지, 부지런히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중사는 그게 긴감인가? 그 도가 긴감인가 하는데, 하사가 그 도를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 대소리 크게 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건데, 천도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이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고 했듯이, 인간이 본받아야 할 것이 이 땅의 그 운행 원리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운행 원리는 이거는 하늘의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이 기후나 모든, 이 돌아가는, 운입니다. 운행의 질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운행의 질서, 1월 성신의 운행의 질서,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은, 아까 말하지만, 자기가 하늘에서 빛을 내려줬는데, 내가 빛을 내려줬다. 공성이 불고, 공을 이렇게 다 햇빛이 공을 주지만,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공을 이루지만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하늘이 태양빛을 내려줬죠. 생이분류, 낳게 해주지만 싹이 트고, 그렇게 낳게 해주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니꺼 내 거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무소유의 정신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사무사, 일을 하되, 일 없는 일을 하되, 일 만들지 않는, 쓸데없는 일 만들지 않는 일. 그리고 일을 하되, 무의. 하되, 무의로 하고 말이죠. 이런 인사를 해야지, 거기에 막 공을 내세우고, 아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그런 인사를 하지 말아요. 이름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이 교만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천장지구라고 나오잖아요. 천, 장, 지, 구. 그 소위 까닭은 부자생이거든요. 부자생. 하늘이 길게 뻗고 땅이 오래 가는 것. 소위 말하면 천지장구는 그 까닭은 부자생. 스스로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뻐기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의, 무명, 무욕, 무사. 이런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사. 그거는 만사가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만사가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네. 폐사가 되었을 경우에 예. 일종의 폐정이 되었다면 예? 폐정. 잘못된 그 정치 행각으로 인해서 결국 미래 불행이 그 폭정에서 시달리게 된다면 노자의 그 도덕경에서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나가는 그 사상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민의 일리 민의 행복, 그 민을 이롭게 하고 백성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간 존중적인 인간 존중이 그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그 도의 그 실천 원리로서 자꾸 이게 부각을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그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에 이르기 위한 그 덕의 원리와 육아에서 공자 선생이 말씀하신 그 살신 성인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인의 실천 사상 이 부분이 결국 그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덕경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혁파적인 그런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 마치 혁명적인 그 사상의 흐름도 보이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의로서 시기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났던 그 어떤 폐정, 그 잘못된 폭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량과 부득기사라는 말로서 그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난폭하게 강포하기 구는 자는 온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라고까지 설정되면 이것은
패하고 철학한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혁명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 판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곽정본에서부터 그걸 시작해가지고 백서본으로 해서 왕필본으로 이어진 그 흐름이 굉장히 중국의 그 역사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난포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 춘추 전국시대에서 이어서 내려가면서 정돈되지 못한 어떤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정서들이 굉장히 강하게 위기로 느낄 수도 있고 현실적인 그 피폐한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다니까 그쪽 학교에서는 그 어느 쪽의 판본을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도덕경을 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공자의 살신성인 그 정신은 노자와 상통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군자의 이상이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성인의 경지죠. 성인은 후기, 신, 이, 신선. 그 다음에 외, 기, 신이, 신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후기라고 하는 건 자기의 몸을 뒤로 하는 거죠. 낮추는 거죠. 겸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앞서게 된다. 예수도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제 그런 거 비슷하고. 외기신, 자기 그 몸을 도외시한다. 사실 나라에 여기 오면은 이제 또 어딘 충이라는 거를 우리 여기 또 성이 또 있고 우리 고창을 지키기 위해서 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래도 자기 몸을 던져서 이때 더 외기신이거든요.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도 살신 그럼으로써 일을 이루는 이런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을 진짜 내 던질 때 신존 그 몸이 남게 된다. 그야말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는 거의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신이 바로 그 무의와 자기 없음, 무기, 무아의 정신하고도 상통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 신을 뒤로는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뒤로는 물러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형님 먼저 모든 것을 높이고. 그런데 외기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 몸을 던지는 거고 죽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던지는 거죠. 그 단계는 거의 도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경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럴 때 그야말로 무의의 정신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기본적인 골격은 노자는 언제나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아까 강량자 얘기했듯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항상 이긴다. 그러니까 이 유약을 굉장히 기본으로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던져야 될 때는 던지는 거. 그리고 이제 노자 판본 얘기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노자는 사마천 사기 때부터 이미 한나라 때죠. 이미 그 노자에 대한 그 정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5천여자라는 말을 사마천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5천여자라는 게 81장 전체 내용이고 그것이 하상공의 해석본과 주해 그 다음에 왕필의 주해본이 5천여자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왕태에서 최근에 발견한 그 백서본은 갑본, 을본 그 다음에 곽점의 주간본
이런 것들 다 해도 거의 지금 그 하상공과 왕필이 했던 그 현행 통행분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큰 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고정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미 또 북경칸도 최근에 하나 또 하나 나왔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상공본도 갖고 있고 왕필본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성현형 당나라 때 것도 있고 또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공룡달도 있고 다 제가 한 30개 판본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왕필본과 하상공 심지어 청나라 때 그 고정학이 유명했고 가장 근세사에서 고정학자로 최고로 치는 사람이 이 고형이에요. 예. 고형은 주역도 했고 또 고형도 노자 해석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고형은 전부 옛날에 글자를 고정학적으로 푸는 사람이에요. 각골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능가하는 고정학자가 없는데 고형도 누구 거를 주로 하냐면 하상공 거를 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고형이 우리나라 몇 개밖에 번역은 안 됐는데 그렇게 지금 가도 하상공만큼은 게 없고 불행하게도 하상공 중에는 위서들이 조금 섞여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네.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닌데요. 네. 요즘 도월 선생이 예. 그 양반은 대만에서 공부했고 예. 일본에서 노자로 학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중국 본토에서 학위를 하셨고 예. 이 노자도 동이족이다. 도월이 그렇게 이야기를 노자도 고조선. 동이족, 고조선 예. 동이족이다. 네네네. 그러면서 네네.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 네네네. 또 하나는 네. 지금까지 이런 문서들이 살아남으려면 기득권층에는 전혀 위해로운 요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4대 해가 되는 문서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과연 노자도 엘리트들을 위한 가르침이지 네. 정말 민중들로 하여금 혁명이나 음. 이런 걸 가능하게 한 그런 사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개 하셨는데, 도울 선생이 얘기했던 노자가, 고조선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동이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 나라를 구분할 때, 동이, 예, 서융, 남만, 북쪽, 그 가운데 중원, 예, 이게 중원에서 이제 바라볼 때 동인데, 이게 이제 산동반도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 북만주 거쳐서, 이쪽까지 다 이게 사실상 동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꼭 우리나라만 동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조선 문제도 이 기자조선, 예, 기자가 이제 은나라 말기에, 예, 주왕, 예, 이게 이제 아주 폭군이었잖아요. 주지웅님하고. 이 주를 벌한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문왕이고 무왕이잖아요. 무왕이 때려치고. 그럴 때 이제 이 기자가 거의 조카뻘 주왕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 와서 결국 차지한 게 우리나라 기자조선, 소위 말하면 그때가 이제 당군조선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또 옳다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당군이 기원전 2333년이지만 BC. 그러나 내가 얼마 전에 저 대종교 본산에 갔어요. 거기 가서 개천절이 10월 3일 음력 개천절이니까 홍은동에 있는데 초대를 해서 내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거기 당군 신전에 다 이제 모여서 애복도 있고 제사를 잘 지내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당기가 이 2333년 그 이전의 당군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보다 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군이라는 말이 당굴레 뭐 이래가지고 샤만이다. 샤만이면서 옛날에는 제정인 지시대니까 동시에 이제 권력자고 왕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문서가 싹 사라진 건 아쉬운데, 어떻게 하더라도 없어진 게 아쉬운데, 분명히 현존했던 정치 통치자로서의 당군은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 있지만 당군이라는 게 문제는 한 사람 당군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의 당군, 요즘 말하면 뭐 왕 이어지는 하나의 호칭이었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뭐 고조선의 일대고, 그 노자는 이제 사실상 초나라 사람인데 노자가 꼭 고조선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경강부회다. 왜냐하면 노나라의 초나라 사람이지만 진나라 사람, 원래는 진나라 사람이에요. 진나라인데 진나라인데 거기서 이게 초나라에 의해서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가 됐는데 초나라 사람이다, 뭐, 이렇게 노자가 두 개 다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 주나라라고 하는 그 왕실이 아직 완전 멸망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나라의 하나의 속국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장실사, 도서관장이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어디까지는 내가 노자 살던 데가 지금 하남성 노구비예요. 사슴 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사슴이 노는 그 땅 이름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노자 세웠어요. 그 궁궐 같이. 그런 거기는 어디냐면 하남성 그 중원 거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한참 와야 상구라고 하는 곳에 장자가 살았고, 낙양 정추 막 그 밑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고조선 땅을 거기까지 가져간다면 무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기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당군하고 그렇게는 연결될지라도 노자 자체는 훨씬 후대 사람이고, 기원전 571년생이고, 뭐 거기는 기자는 훨씬 오해 사람.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냥 그동안 공부하시는 것을 지금 저희는 현대에서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민보는 민보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천도라고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인사가 만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또 이게 모든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서로 행복하고 연대가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노자가 말씀하신 루이장인 이런 것도 같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 우리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것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마음가짐과 실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공부하시는 토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건 죄에 대한 충고자 공고의 말씀으로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실 상황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초기에 제가 말한 그 집도, 옛날 고지도 앱도를 가지고 이어금지요. 지금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 도심을 인심위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이 사람의 마음은 늘 위험하다. 인심은 위험하지만 도심은 늘 항상하는 거니까 우리가 늘 변화하는 이 마음, 변화하는 이 조속으로 변하는 조선모사와 같은 이런 변화하는 마음의 그 위험한 마음을 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그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심판의식이죠, 말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면 코람데오, 보네프가 말하는 신없이 신합회.
그런 어떤 역사,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에 보면 반드시 벌써 감옥에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심판의식과 역사의식의 결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그러니까 노자가 이미 상서를 읽었듯이, 그리고 역사에 입각해서 이 천도에 따라 인사를 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 뻔히 알면, 그거 기추, 돌아갈 여자, 그 기추, 그거를 잘 항상 조용하게 관찰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명상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명상이 아니라 허정, 아까 말하는 치허급, 수정도. 이 허정의 자세가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이태계와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좌정, 고요함이 타기정이라는 말을 해요. 이 혼탁한 것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고요함을 가지고 아주 아무리 탁해도 고요하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중위근, 무거운 것은 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 조급한 것은, 그것은 이제 항상 가벼운 거지만, 중은 고요함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요하면서 뿌리를 관찰하는 생활 속의 명상, 이것이 이제 그 유유자적하게 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노자는 엘리트적이 아닌가, 뭐 이 얘기, 민초에 대한 거 아닌가, 그건 내가 놓쳤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그 당시에, 그래, 나름대로 식자잖아요. 식자 중에서 수장 실사까지 됐으니, 그건 그 사람의 팔자였죠. 좋은 집안에, 금수저 같은, 뭐 그런 팔자였으니까 배운 건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쓰레기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러나 5천자를 남기기는 했지만, 위도일손이라고 했던 그 한마디만 해도 버릴 수 있는 그 정신. 위학은 일이기고 위도일손이다. 대가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그러잖아요. 다 바울도 뭐 자기가 배웠던 거 초등학문 분투같이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 이게 다 쓰레기가 다. 불린문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선불교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그 날카로운, 아까 살불살조와 같은 레디컬한 그런 정신과 파사현정, 이런 것들이 불교가 주는 굉장히 그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허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상, 영원함을 하는 것이다. 아유, 뭐 좀 그래도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안한번 중에서 한 명 정도 한 명 맞히죠? 네. 네. 마지막으로 그 대화서 성화본 문화관 반의 의미인데요. 예? 노자에서 반작용. 반에 이거는 그냥 문화 그 불하고는 다른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자에서 끝날 수 있는지. 반작용. 예, 반. 예. 아까 그 노자의 우주론 이거 이야기할 때 아주 뚜렷하게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관심 깊게 보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이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을 하셨던 하고 생각해요. 반자, 도지동.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게 40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에 있어서는 예수로 좀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동시에 위에 있다면 아래를 항상 넘을지. 그 주역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건계 보면은 맨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 상구죠. 이거는 항용유해잖아요.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후회가 있으리라. 대통령도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면 항상 내려올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게 반작용의 순환에, 반자도 이게 바로 이제 순환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계, 64개 맨 미제가 남잖아요. 이게 돌아가듯이 이것이 되돌아가는 그것을 본다면, 그래서 오관기요라고 일장의 맨 마지막에 이 백방, 돌아갈 요자, 이거는 단예라고도 해요. 이게 끝단 할 때 단자예요.
이 끝 물가의 가장자리예요. 바다. 그러니까 그 끝자리 혹은 돌아갈 자리 마지막 자리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도의 움직임이고 관찰력이기도 하고, 이것이 다시 또 말하자면 하나의 역사의식이고 심판의식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도 그랬고, 노자 2장에서 또 뭐라고 말하면 전후 상수한다. 전후가 서로 따라가는 거야. 전후가 상수. 앞섰다고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따라가고, 뒤에 가지만은 또 그것도 앞에 가고 막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후가 서로 뒤따라간다. 또 예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순환의 원리. 그래서 항상 그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것이죠. 고하상경. 높고 낮은 것은 서로 기울어 있다. 그래서 높은 것은 항상 낮은 것을 바탕으로 기초로 하여 위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낮은 것의 소중함. 그래서 노자는 빈, 암컷, 그 다음에 유약, 낮은 것을 항상 오히려 존중하고, 드러난 유의 현상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무의 현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가 저는 오늘 처음 노자를 듣는 것처럼 명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의가 아까 어떤 분이 뭐 현실에 적응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절대적이냐 그러면 상대적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런 차이가 교수님 생각을 같이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